네, 안녕하십니까.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 정보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부수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214자의 부수자를 공부하였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부수자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부수자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1800자를 정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운 부수자를 기본으로 해서 또 많은 글자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1800자라 하지만은 부수자에 속하는 글자 약 200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배워야 될 글자는 1600자에 해당이 됩니다. 숫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는 1부터 10까지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1, 2, 8, 10은 부수자에 나온 글자들이고 3, 4, 5, 6, 7, 9는 부수자에 나오지 않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3은 3까지 3개를 놓은 모양으로 3이 되겠습니다. 넉 4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5, 5입니다. 하나, 둘, 셋, 넷, 6, 6, 하나, 둘, 셋, 넷, 7, 7이 되겠습니다. 7, 7, 9, 9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들은 주위에서 흔히 가끔 보는 글자들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략 알고 있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사람인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사람인은 사람을 옆에서 본 모양인데 사람인에 한이를 더해서 일천천이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인에 또 파인부를 더해서 오래다 하는 오렐구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사람인변에 두이를 대서 어질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 범위 안에 사람을 넣어서 가둘수라는 글자가 됩니다. 강포에 산 아기의 모양과 사람인변을 합쳐서 지킬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일천천은 우리가 숫자 천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천년이다, 천리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글자가 천을 가리키게 되었을까요? 이 천은 사람의 집단을 가리키는 숫자를 가리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런 옛 글자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 천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임에서 하나를 더해서 1천으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2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천은 하나를 더해서 2천, 3천은 하나를 더해서 3천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후에 2천과 3천이란 글자는 사라지고 남아있는 글자는 1천천이란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모임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지금 1천천이란 글자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오래 견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까 해서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이 오래 견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사람인이 변한 모양으로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자, 이 모양이 되니까 사람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못하도록 받친다는 뜻에서 이렇게 버틴다는 의미로 파인불이라는 글자를 받쳤습니다. 그래서 오래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구하다, 구원이다 하는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어지러야 됩니다. 서로 착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질인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물론 달리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 사람에게 편하도록 방석을 2장을 제공하는 글자를 사람 어질다라는 뜻으로 해서 이것이 방석의 모양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학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어디에 꼼짝 못하도록 가둡니다. 둘레를 쳐서 가두게 됩니다. 이것이 가둘수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을 아무나 가둘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죠. 그래서 죄인을 죄수라고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을 가두었다. 죄를 짓고 갇힌 사람을 죄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갇힌 사람을 수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강보에서 한 아기의 모양이라는 글자인데 저것은 아기의 머리와 팔다리를 그린 글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자들이 여러 번 변천이 되어 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보의 사이인 아기를 사람이 안고 보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뜻으로 보안이다, 보호다 이러한 낱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큰 대와 관련된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대는 사람이 팔다리를 크게 벌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큰 대에 점을 하나 찍어서 크다는 뜻의 또 다른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클테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돗자리에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양, 그것을 인하다, 인연이다 그런 뜻으로 쓰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연과 여자가 합쳤습니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혼인이란 글자입니다. 결혼을 뜻하죠. 혼인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연과 마음심을 합쳐서 은혜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클테는 사람에게 점을 하나 더해서 자, 이것이 크다. 우리가 태평양, 크고 고요한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태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태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은 볕을 얘기합니다. 밝음을 얘기합니다. 음은 그늘을 얘기합니다. 어둠을 얘기합니다. 태양은 가장 큰 밝음, 가장 큰 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를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의 운행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달력이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양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태음은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얘기합니다. 이 달의 운행과 관련해서 맞추어서 만들어진 달력을 태음력이라 하고 줄여서 음력이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 인한이라는 글자는 어떤 돗자리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네모는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아까 앞에서 가둘 숫자는 어떤 가두는 범위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네모를 어떤 돗자리입니다. 돗자리에 사람이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이부자리를 얘기합니다. 이부자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연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인연은 원인이다 또는 인과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인인데 여기에 여자를 가리키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여자와 인이 합쳐져서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인연을 갖는 글자라고 해서 혼인인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남자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혼인이란 것입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나의 친족과 관련된 것은 친척이라 하고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은 인척이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친인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인연과 마음을 합쳤습니다. 늘 눕는 자리, 이것이 늘 눕는 자리입니다. 늘 눕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큰 대자로 누웠습니다. 사람이 큰 대자로 누운 늘 눕는 자리를 고맙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대자가 조금 변한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크다는 뜻과 대와 불이 합쳐졌습니다. 큰 불입니다. 불이 크게 나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빨갛게 됩니다. 불글적이라고 합니다. 자, 큰 대와 불화가 합쳤는데 모양은 좀 바뀌었습니다. 위에 큰 대는 흑토자의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흑토자의 모양을 바뀌고 아래에 불화도 연화발인데 연화발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불을 뜻하는 연화발을 적어서 불글적이 되겠습니다. 적자란 말이 있습니다. 또는 흑자란 말도 있습니다. 적자는 붉은 글자를 얘기합니다. 흑자는 검은 글자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때 붉은 글자를 쓰느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 금액을 붉은 글자를 적도록 회계 규칙에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났으면 이익 난 금액은 반드시 검은색으로 적어야 된다. 또는 푸른색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적자는 손해가 났다는 뜻이고 흑자는 이익을 봤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적도가 있습니다. 위도 0도의 선을 적도입니다.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돕니다. 같이 돌면서 태양이 도는 그것에 맞춰서 지구가 도는 그 선을 적도라고 합니다. 태양이 돌기 때문에 붉은 적을 썼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적도는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겨드랑이를 어떻게 나타내보자.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를 어떻게 나타낼까? 아,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 팔 밑에다가 점을 찍으면 겨드랑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었는데 하나 찍고 두 개 찍었습니다. 하나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라는 글자의 뜻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입니다. 이것이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또 여기 보니까 붉은 적자와 비슷합니다. 붉은 적자와 아래는 거의 같습니다. 아래는 같고 위만 이렇게 흑토냐, 돼지해 머리 두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점을 이렇게 또 찍었다. 점이 또 더 찍혀진 것이 또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발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발자취가 이렇게 계속 찍힙니다. 하나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힙니다. 또 찍히는 발자취를 발자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을 뜻하는 발족과 또를 뜻하는 또 역자를 합쳐서 발이 또 찍혔다 해서 발자취적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발족자는 원래 이렇게 적습니다만 글자와 만나서 변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획을 위로 오른쪽 위로 좀 치켜 올리는 글자가 됩니다. 여기에 또라는 뜻의 글자를 넣어서 이것이 바로 발자취다. 발자취적이다. 인적은 사람의 자취를 얘기합니다. 인적이 드물다. 인적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자취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적은 남겨진 자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밤이란 글자를 어떻게 만들까? 밤이 되면 달이 떠오릅니다. 달이 떠오르는 것이 사람의 팔 겨드랑이 쪽에 떠올랐다. 그때부터 이제 밤이 되겠습니다. 밤이 이제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겨드랑이 모양을 나타내는 또역과 초성달 모양을 나타내는 저녁석이 합쳐진 글자가 이 밤야입니다. 모양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글자를 분해해 보면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돼지 머리 두에 사람 인변에 저녁석과 이렇게 합쳐진 글자. 이것이 밤야가 되겠습니다. 야간이다, 심야다 할 때 쓰는 그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대자가 좀 모양을 바꾼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스를 여기입니다. 거스를 여기 되겠습니다. 거스르다는 것은 반대로 간다는 것을 씁니다. 큰 대자를 뒤집은 모양이다. 큰 대자가 있는데 이 큰 대자가 이렇게 좀 뒤집혀서 나온 글자가 이러한 모양입니다. 얼핏 보면 이렇게 좀 닮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옛 그림 글자부터 모양이 좀 변해 오다 보니까 지금 저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적는 것이 거스를 여기다. 그래서 반대 뒤집어졌으니까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스를 역, 이게 하늘에 달을 붙여봤습니다. 달을 붙여보니까 달이 다 차고 다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첫째 날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하루 삭이라고 합니다. 상망이라 하면 삭은 초하루요, 망은 보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망은 초하루와 보름을 뜻하는 낱말이다. 삭일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스르는데
거슬러 간다라고 할 때는, 자, 이것이 자체가 거스르다는 뜻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에 부서에서 배웠습니다만, 착받침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착받침을 붙이면 거슬러 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슬러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착받침을 조금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받침에 이렇게 점을 2개 찍고,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받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점 2개를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하나만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스른다 하는 것은 역풍입니다. 역풍은 거슬리는 바람, 맞바람을 얘기합니다. 맞바람을 맞으면 어렵죠. 그 다음 반역이라고 할 때도 거스를 역입니다. 마지막 글자를 보면 좀 묘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골입니다. 그는 그것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은 언덕을 가리키는 기슬음에 이렇게 거스를 역과 하풍음이 있습니다. 거스를 역은 근대자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거꾸로 있습니다. 거꾸로 된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숨이 차고 상기되었다. 그것도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자, 언덕 아래에 거스를 역에다가 하품흠입니다. 이것이 그것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쓰이지 않는 글자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돌골이라는 옛 중국 위에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돌골이라고 할 때 이 골을 씁니다. 그리고 그라는 것이 3인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근대 초기에 소설을 쓸 때 건여, 영어의 쉬에 해당하는 건여라는 뜻을 할 때 권려라고 했습니다. 권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예전에는 권리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때 쓰는 글자가 그 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사람, 큰 데는 사람입니다. 크다는 뜻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비녀를 뜻하는 모양의 한일자를 적었습니다. 아무나 비녀를 꽂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머리에 제대로 된 관을 쓰고 그 비녀를 꽂았습니다. 결혼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 지아비, 남편을 얘기합니다. 지아비부는 사람인데 여기에 관을 쓰고 비녀를 꽂았다 해서 지아비부가 되겠습니다.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부할 때도 이 지아비부를 쓰겠습니다. 여기에 손을 뜻하는 제방변을 붙여봤습니다. 제방변을 붙이면 손으로 지아비를 도운다 또는 손으로 사람을 도운다는 뜻의 도울 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부, 상주할 때 이 상부가 되겠습니다. 상부, 상주를 줄임말이 또 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한다. 가족을 부양한다 할 때 가족을 이렇게 도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부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지아비부가 둘이 있습니다.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말한다는 뜻의 가로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대교대로 얘기를 합니다. 차례차례로. 그래서 바꾼다는 바꿀 체입니다. 대체한다. 어떤 것을 대신해서 바꾼다. 그리고 교체한다. 서로 바꾸는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자, 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 위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하늘을 나타내는 획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늘천이 되겠습니다. 천하는 하늘 아래, 천지는 하늘과 땅, 그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좀 묘한 글자입니다만 더할 첨자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첨가한다, 첨부한다 또는 첨삭한다 할 때 이렇게 뭔가 추가하는 것, 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글자를 보니 액체나 물을 뜻하는 삼수가 있고 또 하늘천이라는 글자가 좀 변한 모양이 있고 아래에는 마음을 뜻하는 마음심이 발로 서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획은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하늘천이 모양이 변한 모양의
이런 모양의 글자를 쓰고 아래에 마음심 발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평평합니다. 평평하게 어떤 액체를 고루 바른다 하는, 그래서 더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늘천이 아니다, 다른 글자다. 그리고 이런 글자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동일한 글자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고 할 때 요절이라고 할 때 요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글자다. 그래서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하늘, 평평한 하늘을 뜻한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립도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양이죠. 부수자에 나왔습니다. 이 설립이 사람과 같이 붙었을 때 사람이 서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서 있다, 이 자리입니다. 그것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위를 얘기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물을 뜻하는 삼수가 들어갑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다는 뜻의 울읍이다는 낱말을 만듭니다. 우리가 울면서 호소하는 걸 읍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읍이란 말은 아주 감격하여 감사하여 흘리는 눈물입니다. 호읍은 아주 크게 울부짖는 것을 호읍이라고 합니다. 울읍입니다. 자, 사람이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 옆에 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나란히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행한다 하는 것은 뭔가 나란히 이렇게 가는 것, 또 나란히 하는 것, 그것을 병행이라고 합니다. 병렬은 또 나란히 늘어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전구에 불을 켤 때 전지를 연결을 합니다. 길게 한 선으로 연결하면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란히 두 줄, 세 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은 병렬이라고 합니다. 나란히 세우는 것을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것이 글자의 모양을 좀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글자를, 이것이 합친 모양입니다. 네, 이런 모양이 아우를 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붉은 글자는 1800자와 관계없기 때문에 전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1800자에 또 나오는 어떤 기호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되겠습니다만 아우를 병이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있다. 여기에 나리를 넣는다. 자, 아우르다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넓혀줍니다.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 옆에 나란히 서 있으니까 옆으로 자꾸 넓어집니다. 그것을 뜻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넓힌 모양을 가리킵니다. 자, 거기에 해를 붙였다. 햇빛이 옆으로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다, 햇빛이 넓게 퍼짐으로 넓다는 넓을 보가 되겠습니다. 보통이다, 널리 통합니다. 널리 통하는 것을 보통이라 합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곳에만 해당되지 않고 널리 통하는 것을 보통이라 합니다. 보급은 널리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널리 미치도록. 그래서 그것을 보급이라 한다. 자, 여기에다가 말이나 글을 뜻하는 말씀언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글을 쓰면서 또는 말을 하면서 쭉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아들들은 아버지가 되고 또 그 밑에 아들들은 손자가 되고 그 밑에도 이렇게 손자가 되면서 계속 퍼집니다. 옆으로 퍼집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란 뜻이죠. 족보보입니다. 악보라고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들 자가 있습니다. 두 팔을 벌린 어린 아이의 모양이 부수자입니다. 아들 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변으로 올 경우에, 글자의 변 왼쪽에 올 경우에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들 자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획이 이렇게 위로 좀 비쳐 올리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자, 여기에 탯줄의 모양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넣어서 구멍공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와 배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멍공이다. 구멍공은 공자할 때도 이 구멍공을 씁니다. 이것은 성시이기도 합니다. 공시. 그래서 공자는 물론 공시가 되겠습니다. 공자님의 본 이름은 공구가 되겠습니다. 언덕구라는 뜻인데 공구입니다. 여기에 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선비를 아주 학덕이 있는 성현이나 그런 분을 자를 합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노자, 장자, 주자 이렇게 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골다공증이란 병의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이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간머리입니다. 집면입니다. 집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있는 것을 글자자라고 합니다. 집안에 아들이 있는데 왜 글자자가 될까요? 예, 우리가 글자의 자는 문자의 자가 됩니다. 문자는 문과 자로 나누는데 문은 그림 글자를 얘기하고 자는 그 그림 글자들을 둘을 합쳐서 새롭게 만드는 새로 만들어진 글자를 자라고 합니다. 자, 그것과 이 집안에 아들이 있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형제들도 자랍니다. 그래서 이 글자 속에는 뭔가 늘어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도 이렇게 자꾸 글자가 늘어나듯이 여기에도 늘어난다는 뜻이 있으므로 글자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글자가 바로 한자입니다. 자, 아들 자 앞에 여자여가 있습니다. 여자는 어머니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좋을호라고 합니다. 호인하면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 늙고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양호하면 아주 좋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무목 아래에 아들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다. 열매가 많이 열리는 나무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것은 특히 오얏이다. 자두를 얘기합니다. 자두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얏이라고 하고 사람의 성씨, 우리나라 이씨들은 대부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돌이다 하면 복숭아와 자두를 얘기합니다. 이조시대, 이조는 이시성의 왕조를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이렇게 아들 자에 둥글고 굽은 오이의 모양을 뜻하는 오이과자를 적습니다. 오이과를 적어서 아들이, 자식이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이렇게 있는 구부러진 모양, 외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로울 고라고 합니다. 왜 외로울까요? 부모가 없어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여인 자식을 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독이라는 것도 외롭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고는 부모가 없는 아이, 독은 자식이 없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둘을 합쳐서 고독이라 그런 말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된 모양이다. 붉은 글자가 나왔습니다. 붉은색은 외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모양을 보시면 아들 자를 거꾸로 한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글자에 적힐 때는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들을 얘기합니다. 아들 자를 왜 거꾸로 했을까? 그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나온다는 그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래에 어진 사람인을 적었습니다. 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진 사람인은 사람의
다리를 가리키므로 다리를 넣는 것은 이제 내가 두 발로 섰다. 아이가 태어나서 두 발로 서도록 성장했다. 충실해졌다. 그래서 채운다는 뜻입니다. 살도 붙고 뼈도 단단해지고 해서 채운다는 뜻의 글자 채울충이 되겠습니다. 충실하다. 보충. 모자라는 것을 더해주는 것을 보충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가 커서 이렇게 충실해졌는데 여기에 실을 뜻하는 실사를 변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을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가늘고 여러 가닥에 있는 실을 한 가닥으로 뭉쳐서 두꺼운 로프 같은 줄을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느리다 하는 식의 통입니다.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거느릴 통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통일은 하나로 합치는 것. 통합은 여럿을 하나로 합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합. 자, 여기에 실사 대신에 이제 쇠금을 붙여보겠습니다. 쇠금자를 붙이면 이것이 총이란 뜻입니다. 총. 쇠금과 채울충이 왜 총이 될까요? 이것은 총에 쇠로 만든 탄환을 넣고 쏘는 것을 얘기합니다. 총에 아무것도 총알이 없으면 총이를 할 수 없습니다. 빈 총은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총알을, 쇠로 만든 총알을 채워서 쏘는 것이 총이다 해서 총을 가리킵니다. 총구, 총열에, 총의 긴 총의 앞에 부분을 총구라고 합니다. 총탄, 총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총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가지고 온 그 총을 얘기를 합니다. 조총의 조는 새조를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새 잡는 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부리처럼 길게 생겼다. 새 부리처럼. 아, 새는 부리들이 참새들 조그맣습니다. 그렇지만 긴 부리도 있습니다. 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새 부리처럼 생긴 총이다 해서 조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렇게 쏘기 때문에 화성총이라고도 했습니다. 원래 조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태어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에게 몸을 붙여줬습니다. 몸을 뜻하는 육달을 붙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살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튼튼해졌다. 길러졌다. 그래서 기르다는 뜻이 기를 육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을 육아라 합니다. 체육은 몸을 튼튼히 기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기르다는 뜻에 우리가 가다는 뜻과 치다는 뜻, 천천히 걸을 척과 칠 복자를 좌우로 합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통할철입니다. 아,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일단 기를 육이 나왔다. 그리고 부수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렇게 천천히 걸을 척을 하고 그 다음에 칠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게 되면 이것은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아이를 낳듯이 이렇게 뚫고 나간다. 출산하는 모양과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통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는 것은 아주 밑에까지 뚫을 정도로 통하는 그런 것을 철저히 한다. 철야, 아주 밤을 뚫고 가는 것을 철야라고 합니다. 철야로 업무를 한다. 또는 철야해서 공부를 한다 할 때 철야라는 글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는 모양입니다. 이 글자가. 여기에 내천과 같은 글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깃발유란 글자인데 이것도 검은 빨간색 글자는 우리가 저 글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모양이다. 아이가 거꾸로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양수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와 함께 태어나는 아이다. 또는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 또는 떠내려간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뜻하는 삼수를 붙입니다. 삼수변을 붙여서 물에 떠내려간다. 흐를 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행한다는 것은 유행도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입니다. 유통한다. 여기서 저기로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전달되는 것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발을 뜻하는 발소자가 있습니다. 발소 또는 필필이라고 합니다. 저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변으로 쓰일 때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모양이 바뀐데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됩니다. 이것과 이 두 자를 합쳐 보겠습니다. 뭔가 흐르는데, 흘러가는데 두 줄기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줄기. 사람의 발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줄기로 흘러가는 것이므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흘러가면 소통이 안 되는데 두 줄기로 흘러가므로 소통이 된다 해서 소통한 소라고 합니다. 소외한다는 것은 어떤 빠지는 것을 그런 얘기를 소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소외 풀을 뜻하는 풀초를 얹어 보겠습니다. 초두머리 얹으면 이것은 채소를 뜻하는 나물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소가 발음기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1과의 글자는 약 50자 정도를 배웠습니다. 잠시 중지를 누르시고 글자를 큰 소리로 읽어보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노트에 이것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옮기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는 노트에 옮긴 것을 다시 계속 되풀이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생소하게 보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머리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한자 노트나 또 일반 노트에 적고 그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항상 처음부터 2강, 3강, 4강 이렇게 이번 강의는 약 50개 정도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항상 할 때는 처음부터 하십시오. 처음부터 하게 되면 하는 도중에 결국 앞에 것들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또 별도로 노트를 해서 그것을 별도로 또 늘 수시로 들여다보고 외우면 결국은 한자가 내 것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